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 강화에 이어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과정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 IC 시설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엔 안티-IC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이념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 합의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폭력적 범죄자가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며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유엔 총회 연설 때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나고 연설 음향이 끊긴 것 등을 사보타주라고 문제 삼으면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의 복용 중단을 권고하자 임신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타이레놀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H-1B 제도 강화에 이어 졸업 후 현장 실습 OPT 과정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 사기감지 국가안보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 계약서, 교육 실습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스템 전공자는 스템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합니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이민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과 EAD 카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세비스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IC 시설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알엔 안티-IC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이념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IC 시설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송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구금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인 이웃 건물 옥상에서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으며 총격범은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용의자의 신원은 29세 남성 조슈아 잔으로 파악됐지만 왜 총격을 가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FBI가 공개한 현장에서 발견된 총탄엔 반이민국이라고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DHS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총격 사건은 IC 건물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한 사건이며 비상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호송 차량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1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전역의 IC 시설에 대해서 보안 강화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린 이미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주 내에 이러한 국내 테러 조직을 해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 합의가 지연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폭력적 범죄자가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무료 의료 혜택을 받길 원한다며 공세의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 트루소셜에서 민주당은 급진 좌파 뉴스 매체들을 돕기 위해 5억 달러를 쓰기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범죄자들이 계속 지원금을 받아 돈을 훔쳐갈 수 있도록 메디케이드와 사회보장 명단에 사망한 사람들을 남겨두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한때 취약했던 지역 병원의 예산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려고 한다며 우린 최대 규모의 현금 투입으로 그것을 바로잡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단기 지출 법안 처리가 불발돼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의료복지 예산 증액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서 뛰는 것을 원하고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 국경 개방, 어쩌면 가장 중요한 5글자 단어, 범죄와 미국을 파괴할 많은 것들을 좋아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예산안 합의가 안 돼 정부가 셧다운되면 대량 해고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악관의 해고 카드를 협박 시도라고 비판하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연방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통치가 아닌 겁주기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작되면 대량 해고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적으로 계속할 의무가 없는 프로그램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CNN은 이 같은 지침은 과거 정부 폐쇄 시나리오를 처리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MB는 메모에서 의회가 9월 30일 예산 지원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각 기관은 자금이 소멸되고 대체 재원이 없는 프로그램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프로그램 중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자리는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 광범위한 감원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메모를 협박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연방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통치가 아닌 겁주기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해고는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행정부가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폐쇄가 되는 경우에도 사회보장 수당 지급, 법 집행, 항공교통 통제, 국경 순찰 등 주요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 폐쇄 시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았고 식품 검사가 중단됐으며 이민 심사가 취소됐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연방 대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유엔 총회 연설 때 에스컬레이터와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나고 연설 음향이 끊긴 것 등을 사보타주라고 문제 삼으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에서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한두 건이 아니라 3건의 매우 사악한 사건이 있었다며 전날 자신의 뉴욕 유엔 본부 방문 및 총회 연설 때 벌어진 일들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총회장에 올라가기 위해 탄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춰섰고 자신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다칠 뻔했다면서 이는 분명 사보타주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유엔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농담을 했다는 하루 전 영국 매체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를 저지른 자들은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설을 시작할 때 자막기가 고장난 사실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캄캄했다. 나는 즉시 와우.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이어 이젠 텔레프롬프터 고장이다. 여긴 어떤 곳이지라고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또한 3번째로 연설을 마친 후 나는 연설 음향이 완전히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연설 후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연이 아니다. 유엔에서의 3중 사보타주라며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정지 버튼을 포함해 에스컬레이터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 테이프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밀 경호국이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공장에서 생산 라인 로봇이 직원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술자 피터 힌터도블러는 지난 2023년 7월 모델3 생산 라인에서 로봇 분해 작업을 돕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로봇 하단 모터를 제거하던 순간 약 3,400kg에 달하는 균형추의 힘이 더해진 로봇팔이 분리되면서 가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헌터 도블러는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테슬라가 로봇을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배치했으며 반복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사건 당시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미 약 100만 달러의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향후 최소 6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신체적 고통보상 2천만 달러, 정신적 피해보상 1,0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5,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변호인은 해당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엔 테슬라뿐 아니라 해당 로봇 제조사인 일본 환학도 공동 피고로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현재 오클랜드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심리 중입니다. 한편 테슬라 공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는 한 엔지니어가 로봇에게 벽에 밀침당하고 금속 직계발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봇 제조사 화낙 역시 2015년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정비 엔지니어가 로봇에 걸려 두개골 골절로 숨진 사건 이후 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뒤에도 사실상 적자 살림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들은 소셜연금 지급액은 물론 물가 인상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포털인 리얼터.com이 시니어 연구기관인 노년경제지표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41개 주에서 모기지를 완납한 시니어들이 소셜연금을 받아도 적자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주거비용 부담인 모기지 페이먼트가 없음에도 연금만으론 생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시니어들의 살림이 가능한 곳은 델라웨어, 인디애나, 애리조나 등 9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적자폭이 가장 심한 곳은 버몬트주로 연간 $8,088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연평균 $2,868, 뉴욕은 $7,248, 뉴저지는 $7,512, 버지니아는 $1,596, 조지아는 $516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높고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일수록 큰 적자폭을 보인 셈입니다. 매년 소셜연금의 상승폭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절대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탓에 당연히 소셜연금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시니어 시리즌 연맹이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 가까이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올해 적용된 물가 인상분 2.5%에 대해 무려 94%가 너무 낮다고 응답했으며 연금 증가 속도가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의 복용 중단을 권고하자 임신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며 타이레놀 챌린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임신부들이 틱톡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임신부 그레이스는 과학을 믿고 의학적 배경도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춤추는 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은 17시간 만에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임신부 나탈리는 두통 때문에 타이레놀을 먹겠다며 난 과학, 의료, 의학 어느 분야에도 학위가 없는 사람의 조언은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해외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임신부 에이미는 남편이 타이레놀 복용을 말리자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연출한 영상을 올리며 항의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키우고 있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트럼프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레놀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의 주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고 WHO도 지난 10년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일관된 결과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캐리 레이크 글로벌 미디어국 대표 대행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VOA 운영 중단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VOA 대북 방송이 지난달 28일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송 재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근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비판이나 지도부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연방정부 조직 축소 과정에서 VOA 상위 기관인 USAG의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VOA 방송도 사실상 멈췄고 노조는 이를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뉴욕시 교육국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및 스포츠팀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지원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뉴욕시 교육국에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고 이 정책이 연방정부의 민권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규 마그넷 학교 지원금 $1,500만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그넷 학교는 일반 공립교와 달리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이며 연방정부는 뉴욕시에 5개의 신규 마그넷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1,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연방 지원금 동결 조치가 발표된 후 제나 라일 시 교육국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뉴욕시에서 전기 스쿠터와 전기 자전거는 시속 15마일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속도 제한 규정을 발표하고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어기는 자전거를 단속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2021에서 2024년 이 바이크와 보행자 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923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공유 자전거, 시리바이크 운영사인 리프트와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최소 6개의 우체통에서 우편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인 21일 오전 르모인 애비뉴에서 우체통이 열린 채 발견돼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메인 스트리트, 앤더슨 애비뉴, 버겐 블러바드, 그리고 에벗 블러바드 인근 등 총 6곳에서 비슷한 피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어떻게 우체통을 파손했는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우체통엔 우체국 직원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이후 해당 우체통을 이용한 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은행 및 금융기관 계좌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